안녕하세요. 미니멀 영어 성재원입니다. 우리가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이 한국어 문장을 영어로 바로 3초 안에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부터 주어 동사, 영어의 어순으로 말해보면 되는데요. 초보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씩 천천히 만들어 나가면 기본적이면서 일상에서 매일 쓰는 표현들 이거 만들 수 있고요. 나중에 그 자신감을 바탕으로 더 복잡한 문장도 충분히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10문장 준비했으니까 지금부터 저랑 같이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장은 더 연습해야 해요 라고 하고 있고요. 이걸 영어로 바꾸면 I need to practice more. I need to practice more. 자, 언제나 주어 동사부터 찾아주시면 되는데요. 문장은 누가 무엇을 했다. 이게 기본이죠. 내가 연습한다. I practice. 근데 이렇게 만드니까 좀 어색하죠. 연습해야 해요라고 하기 때문에 뭐뭘 해야 한다라는 의미를 가진 need to. 이거를 중간에 넣어볼게요. 그러면 I need to practice.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주어는 너보고 상대방한테 조언하는 거라면 you need to practice.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내가 하다가 답답해서 나 더 연습해야겠어 라고 하면 I need to practice. 누구 얘기를 하는지에 따라 주어는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해야 한다라고 할 때도요. 필요하니까 해야겠다. 이 정도의 느낌이라면 need to. 너 꼭 해야 돼. 하기 싫어도 반드시 해야 된다. 이런 강한 의무감은 have to. 그 느낌은 문장을 통해서 다양하게 만나면서 조절해 주시면 됩니다. 사실 이 문장 얘기할 때는 I need to 막 이렇게 강하게 할 필요는 없고요. 나 해야겠어. I need to practice. 이 정도 느낌으로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냥 연습하는 게 아니라 더 연습하니까 이 추가 느낌 더, more 이거는 끝에 붙여줄게요. 중요한 건 주어 동사이기 때문에 여기 먼저 해결하고 나중에 시간이나 장소나 이런 것들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나 더 연습해야겠어. I need to practice more. 나 더 연습해야겠어. I need to practice more.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외식을 얼마나 자주 하세요? 라고 물어보고 있고요. 이거는 영어로 How often do you eat out? How often do you eat out? 이거는 제가 패턴 영어 책에서도 한 번씩 등장시킨 건데요. How often? 빈도를 물어보는 거죠. 얼마나 자주 하는지. 빈도는 how often. 이걸 먼저 꺼낸 다음에 did you, do you, can you 등등 물어보는 것들을 뒤에 함께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평상시에 일반적으로 그냥 뭐뭐 하세요 라고 하면 do you 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는 한꺼번에 how often do you, 얼마나 자주 하세요 라는 패턴처럼 쓰이기도 하죠. 얼마나 자주 하세요? How often do you? How often do you? 외식하다는 eat out. eat out. 얼마나 자주 외식을 하세요는 How often do you eat out? How often do you eat out? 이렇게 되는 거죠. 사실 외식하다도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데 먹다가 eat인데 바깥으로 가는 걸 out이죠. 그래서 밖에 나가서 먹다라고 해서 eat out, 외식하다가 됩니다. 긴 문장을 그대로 하기보다는 how often do you 같은 것들을 하나의 덩어리로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자주 쓰다 보면 정말 몸에 착 달라붙어서 여러 번만의 패턴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한 번 보신 분들은 두 번, 세 번, 네 번 계속 보시면 돼요. 한 번에 완벽하게 안 됐다고 너무 상심하지 말고 많이 만나고 얘기해 보시면 됩니다. 매일 미니멀 영어와 함께 해야 되는 이유기도 하죠.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뭐를 입어야 할까요? 라고 물어보고 있고요. 영어로는 What should I wear? What should I wear? 이렇게 됩니다. 입어야 할까요? 라고 하고 있는데 이럴 때 쓰기 좋은 게 바로 should I입니다. should는 뭐뭐 하는 게 좋다. 이런 느낌이 있는데요. 그래서 you should, 너는 뭐뭐 하는 게 좋겠어 라는 조언이나 충고를 해줄 수도 있고요. I should, 나는 뭐뭐 하는 게 좋겠어. 근데 이거를 순서를 바꾸면 질문이 되죠. Should I? 내가 뭐뭐 하는 게 좋을까? Should I wear? 내가 입는 게 좋을까? What should I wear? 내가 무엇을 입는 게 좋을까?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나중에는 이렇게 하나씩 변환시키지 않고도 바로 should I wear 쭉 이어서 가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한국어로 할 때는 무엇을 입는 게 좋을까요가 되기도 하고 그냥 뭘 입어야 할까요 정도로 간단하게 번역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걸 완벽하게 번역해서 넣는다라기보다는 이 상황에서 내가 should I를 쓸 수 있구나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사람마다 말투나 습관들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완벽한 한국어로 번역하는 건 조금 어색하게 느껴지고요. 그것보다는 입을 옷이 없을 때 뭐 입어야 돼? 뭐 입는 게 좋겠어? 이 정도 느낌이 What should I wear?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한 번 더 해보고 마무리해 볼게요. What should I wear? 나중에 옷장 앞에서 꼭 한 번씩 얘기해 보세요. 그리고 네 번째는 도움이 필요하세요라고 묻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do you need 필요하세요 이걸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무언가를 좀 원하는지 이걸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Would you like some help? Would you like라고 하면 무언가를 원하는지 물어보는 격식 있는 표현입니다. Do you want 보다 한 단계 더 공손하고 격식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Would you like some help? 도움이 좀 원하시는가요? 도움 괜찮으세요? 라고 물어보면서 필요한지도 물어볼 수 있겠죠. 물론 do you need를 사용해서 do you need some help? 이것도 정답이고요. 같은 상황의 원어민들은 Would you like some help? 도움을 원하는지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상황을 떠올려 주시고 말씀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가끔씩 감정이입해 주세요. 실제 상황인 것처럼 해주세요 라고 하는데 이게 너무 딱딱하게 공부처럼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시험 문제 풀라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나중에 말하기까지 연결시킬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요. 오늘은 일찍 가야 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죠. 이거를 영어로 바꾼다면 I must leave early today. 자,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I must leave. 그러면 이거는 어떤 느낌이 있을까요? 막 강한 느낌, 반드시 가야만 한다. 이런 느낌이 떠올랐으면 정답입니다. 꼭 해야 된다. must를 사용해 줄 수 있겠죠. 정말 강한 의무감입니다. I need to, I should를 쓰는 것보다 더더더 강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은 진짜 일찍 가서 할 일이 꼭 있는 겁니다. 나를 오매불만 기다리는 이제 생일이어가지고 우리 애가 3살 생일이 돼서 막 이렇게 준비하고 있고 아빠 어디가 언제 와 막 엄청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이제 5시에 초를 꼭 불어야 돼요. 그럴 때 이제 술 마시러 가자라고 하면 안 돼. I must leave early. 나 일찍 가야 돼. Today. 오늘은 일찍 가야 합니다. 라고 하고 있죠. 가다라고 해서 go를 사용할 수도 있는데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만약 여기가 일하는 곳이라면 거기서 집으로 우리 떠난다, 가버린다라고 해서 leave도 많이 사용해요. 이 장소에서 이탈해서 다른 곳으로 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일찍 가야만 합니다. I must leave early today. 면접이 있거나 이런 중요한 약속도 괜찮고요. 이런 것들을 떠올리면서 강하게 말씀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6번째는 이걸 한국어로 어떻게 말해요? 라고 묻고 있고 이건 영어로 How do you say this in Korean? How do you say this in Korean? 이렇게 말합니다. How do you say this? 어떻게 말하니 이것을? 이 순서대로 간다고 보시면 돼요. 일단 의문사가 먼저 등장하고요. How, 어떻게. 그 다음 뭐뭐 하세요. Do you 라고 하고 있죠. Do you, did you, 그 다음에 will you, can you 등등 여러 가지 나중에 섞어서 하다 보면 헷갈릴 수 있는데요. 헷갈리는 게 당연하고 우리는 그 과정에 있는 겁니다. 어느 순간 하나씩 자리 잡을 테니까 그때까지 마음껏 헷갈리셔도 괜찮아요. 어떻게 하세요는 how do you. 이것을 말하다 say this. 연결해 볼까요? How do you say this? How do you say this? 그리고 한국어로라고 하는데 어떤 언어는 인과 함께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Korean이 아니라 in Korean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궁금한 것들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영어로 말해요? 이거 어떻게 스페인어로 말해요? 이거 어떻게 일본어로 말해요? 등등. 그때 뒤에 있는 언어만 바꿔주시면 되겠죠. 한국어라면 How do you say this in Korean? 일본어라면 How do you say this in Japanese? 영어라면 How do you say this in English? 이런 식으로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7번째는요.
그들은 전에 여기 와본 적이 있습니다. 자, 경험을 묻고 있습니다. 와본 적이 있다. 뭐뭐 한 적이 있다라고 할 때 현재 완료 have pp 부드럽게 연결시키면 되고요. 이걸 영어로 They've been here before. They've been here before. 이렇게 해볼게요. 여기서는 여기 와보다, 와서 있어 본 적이 있다라는 게 사실 핵심이잖아요. 그래서 go, come, 가다 오다 대신에 비동사의 pp 형태 bean을 정말 많이 사용합니다. 여기 와본 적 있어? 나 여기 와본 적 없어. 여기 혹시 와본 적 있으세요? 라고 말할 때 모두 비동사를 활용하는 거죠. 그리고 have pp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have는 주어에 붙어서 이 축약돼서 거의 안 들리게 많이 얘기하거든요. I have는 up 이렇게 부가 살짝 받침자로 들어가요. They have는 they've 이렇게 살짝 넣어주시면 됩니다. 빠르게 얘기하면 연음돼서 거의 안 들리거든요. 그래서 they've been here 이런 식으로 가주시면 돼요. 그렇다고 너무 소리 안 들리게 they've been이라고 하는 것보다 강세 살짝 넣어서 they've been here 약간 they've been 정도로 들리죠? 이렇게 여러분들도 말씀해 주시면 나중에 들을 때도 훨씬 더 잘 들릴 겁니다. They've been here before. 그들은 전에 여기 와본 적 있어요 라는 경험을 말해줄 수 있습니다. 경험은 have pp 현재 완료. 그래서 그들은 여기 와본 적 있어요. They've been here before. They've been here before.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덟 번째는 그에게 다시 전화해야 해요 라고 말하고 있고요. 이걸 영어로 바꾸면 I should call him back. I should call him back. 이렇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너무 강한 느낌이 아니라 뭐뭐 하는 게 좋겠다 정도로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should 이걸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must나 have to는 너무 강한 느낌이고요. 그냥 전화하는 게 좋겠어, 해야겠어 이 정도로 말씀해 주신다면 I should 말할 때 느낌을 좀 다르게 해보세요. I must 뭔가 좀 강한 느낌의 표정까지 지어서 얘기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아유 하는 게 좋겠어 라고 약간 눈썹을 살짝 올리면서 I should 이렇게 내 몸과 얼굴이 함께 반응한다면 나중에 말할 때도 훨씬 더 좋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call him back 전화하다 그에게 다시 call back을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그 중간에 대상을 넣어 주시면 돼요. call me back 이러면 나한테 다시 전화하다. call 철수 back 철수한테 다시 전화하다. 남자라면 call him back 여자라면 call her back 이렇게 바로바로 나오시면 가장 좋겠죠? 그에게 다시 전화해야 합니다. I should call him back. I should call him back. 이렇게 완성됩니다. 아홉 번째는 일을 몇 시에 시작하세요? 이렇게 묻고 있고요. 영어로 해볼게요. What time do you start work? What time do you start work? 이번에도 두 개 붙여보도록 할게요. 시간이 궁금할 때 몇 시에라고 할 때는 what time 뭐뭐 하세요라고 일반적으로 평상시에 하는 걸 물어보면 do you 그래서 몇 시에 하세요? What time do you? What time do you? 일을 시작하다 start work start work 두 개 붙여볼게요. What time do you start work? What time do you start work? 이렇게 되는 거죠. 나중에 이제 뒤에 뭐 예를 들어 영어 공부를 하다를 배운 겁니다. Study English. 같이 영어학원에 다니는 우리 친구 A 양한테 너는 영어 공부를 몇 시에 해? 이렇게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럴 때 아 맞다 이거 배웠지. 몇 시에 하세요는 What time do you? 영어 공부하다 Study English. 그리고 이걸 한 두 번, 세 번 얘기하다 보니까 입에 착 달라붙은 거예요. 처음에는 좀 천천히 꺼냈지만 나중에는 미나, what time do you study English? 이렇게 물어보면서 아싸라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갈 수 있을 거예요. 저의 경험담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나씩 자리 잡으니까 나중에 말하는 게 훨씬 더 편해지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지금 그거 훌륭하게 쌓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0번째는요. 그녀는 매우 행복할 거예요 라고 하고 있죠.
그녀는 매우 행복합니다 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행복할 겁니다 라고 한다면 She must be very happy. 자, 제가 must를 썼습니다. must는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강한 의무감이었죠. 그런데 이거를 추측에서도 똑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뭐뭐일 거야 라는 추측에서 사용한다면 틀림없이 뭐뭐일 겁니다 라는 아주 확신에 찬 추측이 되겠죠. 제가 친구 중에 미나라는 애가 있는데 걔가 복권에 당첨됐다고? 로또 복권 1등? 와우, she must be very happy. 이거는 행복할 확률이 굉장히 높잖아요. 물론 안 행복할 수도 있겠죠. 1등인데 남들은 30억짜리 당첨된 나는 15억이야 라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제가 예상하기로는 한 90% 이상은 행복할 것 같습니다. 이런 추측을 담아서 must를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뒤에 비동사 이거 빠뜨리지 않고 꼭 같이 넣어 주셔야 돼요. 이 원래 she is인데 is의 원형 형태 be가 들어갔습니다. 많이들 하는 실수가 she must very happy. 비동사가 없어지거든요. 하지만 문장에서 동사는 필수죠. 꼭 넣어주세요. She must be very happy. 부럽다라는 생각으로 She must be very happy.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미니멀 영어 성지원입니다. 영어 말문 제가 확실하게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원하게 말이 나오는 친절한 영어 강의. 주어 동사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영어 문장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고요. 이런 방법대로 하면 나중에 여러분이 머릿속에 떠오른 생각들을 얼마든지 영어로 말할 수 있을 겁니다. 10문장 같이 해볼 거고요. 차근차근 지금부터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장은 물 드시겠어요? 라고 붙고 있죠. 영어로 해볼게요. Would you like some water? Would you like some water? 이렇게 얘기했고요. Would you like를 사용해서 공손하게 뭐뭐 하시겠어요? 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편하게 얘기하는 건 Do you want? 공손하고 격식 있는 표현은 Would you like?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직역하면 물을 좀 원하시나요? 이렇게 되지만 보통 물 좀 드시겠어요? 라는 의미로 많이 사용돼요. Would you like some water? 물 좀 드시겠어요? 한번 더 해볼게요. Would you like some water? 친구끼리 편하게 한다. Do you want some water? 네, 말투부터 조금 다르게 해주시면 나중에 느낌을 잘 살릴 수 있을 겁니다. 편하게 해볼게요. Do you want some water? 공손하게 Would you like some water? 어색하더라도 이렇게 해주시면 감정이 함께 들어가기 때문에 더 오랫동안 외울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열쇠를 찾고 있어요 라고 하고 있고 이거는 I'm looking for my keys. I'm looking for my keys. I'm looking for. 이거는 패턴처럼 기억해 주셔도 좋은데요. 나 뭐뭐 찾는 중이야. 뭐뭐를 찾고 있어 라는 의미가 됩니다. 찾다라고 할 때 find가 떠올렸다면 조금 다른 느낌이에요. find는 찾았다. 이거에 가까운 반면 look for은 어딨지 라고 하면서 찾는, 찾아 헤매는 그런 모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진행형이랑 굉장히 잘 어울려요. I'm looking for. 저는 지금 찾고 있습니다. 어딨지 하면서 계속 사방을 뒤지는 모습을 상상해 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내 핸드폰을 찾을 수도 있고요. 돈을 찾을 수도 있고요. 여기서는 열쇠를 찾고 있죠. My keys. 열쇠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라면 keys. 복수 형태로 써주시면 돼요. I'm looking for my keys. I'm looking for my keys.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나중에는 추상적인 느낌, a job, 일자리를 넣어서 I'm looking for a job. 저는 일자리를 찾고 있습니다. 일할 데가 없나? 이렇게 찾는 모습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세 번째는요. 그녀가 저에게 설거지를 시켰습니다 라고 하고 있죠. 여기서는 하게 만들었다라는 느낌, 그냥 권유하거나 부드럽게 말하는 게 아니라 설거지해 이렇게 해서 막 궁시렁거리면서 설거지하는 겁니다. 너 지금 뭐 하는 중이야? 걔가 나한테 설거지 시켰어. 이 정도 느낌으로 하면 She made me wash the dishes. She made me wash the dishes. 네, 부드러운 느낌보다는 좀 강압적인 느낌이 살짝 들어가 있는데요. 사물을 만들 수도 있지만 사람을 어떤 행동을 하게 만들다라고 할 때도 make가 사용될 수 있습니다. make 다음에 누구한테 시켰는지, 그 다음에 뭐를 시켰는지를 꺼내주시면 되는데요.
여기서는 과거니까 시킨 건 과거겠죠, 시점이. 그래서 made 과거형을 써줄게요. She made me. 나한테 시켰고요. 뭘 시켰냐면 wash the dishes. 설거지하는 거를 시켰네요. 설거지하다 wash the dishes. 설거지하다 wash the dishes. 이런 것들은 덩어리로 기억해 주시면 나중에 훨씬 편하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전체 문장 다시 보면요. She made me wash the dishes. 위에는 한 번에 한번 해볼게요. She made me. 그녀가 저한테 시켰어요. 뭘 시켰는데? Wash the dishes. She made me wash the dishes. 이렇게 하면 되고요. 빨래를 시켰다라고 하면 She made me do the laundry. She made me do the laundry. 혹은 너무 더러워서 너 샤워해 이렇게 해서 억지로 샤워하고 있다면 She made me take a shower. 내가 아는 덩어리편 여기 모두 넣어보셔도 좋습니다. 평소에 알고 있던 것들을 이렇게 한번 사용해 봄으로써 또 연습할 수도 있겠죠. 자, 그다음 네 번째는요. 휴가는 어땠어요? 라고 묻고 있습니다. 뭐뭐는 어땠어? 이거 정말 많이 물어보죠. 주말은 어땠니? 그 영화 어땠어? 휴가 어땠어? 이런 식으로 관심을 표할 때 많이 사용하는 거고요. How was your vacation? How was your vacation? 어떤 상태였니? 보통 상태는 비동사인데 과거니까 was를 사용해 주시면 되겠죠? How was? How was? 그 다음에 뭐가 어땠는지 여기서 휴가를 묻고 있으니까 너의 휴가라고 해서 your vacation. 그것이라고 하면 더를 써주시면 되고요. 너의 경험이 궁금하면 your 이걸 써주시면 됩니다. 만약 그 영화 어땠어? 그러면 How was the movie? 더가 조금 잘 어울리겠죠? 여기서는 당신의 휴가는 어땠나요? 이게 조금 더 잘 어울리니까 How was your vacation? How was your vacation? 휴가를 다녀왔으면 그냥 멀뚱멀뚱 보고 있는 것보다 이 질문으로 대화를 딱 해주시면 상대방이 어땠고 저땠고 하면서 대화가 부드럽게 이어질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산책하러 갈래요? 라고 묻고 있죠. 영어로 해볼게요. Do you want to go for a walk? Do you want to go for a walk?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좀 더 부드럽게 친구들끼리 할 때는 do you want가 잘 어울리고요. 공손하고 격식은 would you like to 이게 잘 어울립니다. 앞에서 우리가 would you like를 사용해서 얘기해봤는데 하나 차이가 있다면 to가 붙었다는 겁니다. Would you like some drink? Would you like some water? 이럴 때는 to가 없었죠. 근데 to가 붙어서 to 동사 뭐뭐 하기를 원하나요? 뒤에 이제 동사가 등장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편하게 얘기할 때 do you want to? 공손하게 얘기할 때 would you like to? 느낌은 똑같아요. 자, 여기서 동작 이제 동사로 넣으시면 되니까 산책하러 가다를 넣어보도록 할게요. Go for a walk. 가는데 걷기 위해서 가는 거 산책하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산책하러 가다 go for a walk 이렇게 한꺼번에 외워주시면 됩니다. 나중에 let's를 사용해서 let's go for a walk. I don't want to go for a walk. 다양한 패턴과 함께 응용할 수 있거든요. 여기서 한번 연습해 볼게요. 뭐뭐 하고 싶어? 뭐뭐 하기를 원하니? Do you want to? Do you want to? 산책하러 가다 go for a walk. Go for a walk. 산책하러 갈래요? Do you want to go for a walk? Do you want to go for a walk? 이렇게 되겠죠? 여섯 번째는 화장실이 어디에 있나요?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해외여행 가시면 꼭 사용할 질문 중에 하나긴 하죠. 이거는 정말 툭 치면 한국어랑 똑같이 thank you라고 하는 거와 똑같이 얘기하게 만들어주시면 좋습니다. Where is the restroom? Where is the restroom? 보통 바깥에서 쓰는 공공화장실 이런 것들을 restroom이라고 많이 얘기하거든요. 가정용 화장실이라고 하면 욕조가 딸린 화장실, bathroom 이거를 많이 사용하고요. 그래서 restroom, bathroom 이렇게만 구분해 주셔도 충분히 잘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외국 가셔서 화장실이 어딘지도 모르겠고 표지판도 없고 그러면 excuse me 라고 살짝 말을 건 다음에 where is the restroom?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저렇게 가르쳐 줄 거예요.
100% 알아듣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대충 이 손짓과 몇 가지 단어로 또 유추할 수 있기 때문에 혼자서 너무 고민하지 말고 꼭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처음 외국 나갈 때 성격이 소심하다 보니까 말을 걸기가 좀 힘들어서 일부러 많이 물어봤습니다. 네, 알고 있는 화장실 한번 더 물어보고요. 그러면서 또 대화를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소심한 분들에게도 강추합니다. 화장실 어디에 있어요? Where is the restroom? Where is the restroom? 그리고 7번째는 혼자 살아요 라고 묻고 있죠. 이거는 Do you live alone? Do you live alone? 뭐뭐 하세요 라고 하는 건 do you. 많이 헷갈릴 수 있는데 과거는 did you, 미래는 will you, 그리고 늘 그런 거, 현재는 do you. 일단 이 정도라도 먼저 익숙하게 만들어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너 살았었어? Did you live? 너 살 거니? Will you live? 살아요? Do you live? 혼자 삽니까? Do you live alone? 나중에 뭐 뒤에 장소를 넣어가면서 어떤 도시나 나라는 in을 사용할 수 있거든요. 저도 어렸을 때 인서울 해야 된다 이런 말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서울에 살아요? Do you live in Seoul? 서울에 혼자 살아요? Do you live in Seoul alone? 이런 식으로 문장을 기본 문장에서 막 다양한 갈래로 만들어 볼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혼자라는 alone 이것만 더해서 Do you live alone?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혼자 살았었어요? 이건 어떻게 할까요? Did you live alone?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문장 얘기하는 거 힘들 수 있지만 내가 정말 자연스럽게 얘기할 수 있다. 이런 문장들은 이제 바꿔 말하기에 도전해 주셔도 좋습니다. 자, 그리고 8번째는 1시간 동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네, 친구가 안 와가지고 1시간 동안 덜덜덜 떨면서 기다린 겁니다. 근데 친구가 멀리서 이렇게 오면서 아, 많이 기다렸어? 라고 하면 갑자기 머리가 딱 이렇게 되면서 I've been waiting for an hour. 강하게 말씀해 주셔야 돼요. 이제까지 보던 형태랑 조금 다른데요. 현재 완료 have pp와 진행형 be 플러스 ing가 합쳐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시제의 느낌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해오던 거를 아주 생생하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현재 완료 플러스 생생함을 담당하는 진행형의 콜라보레이션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만약 I've been waiting 이라고 얘기하면 예전부터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아주 강조하면서 생생하게 전달하는 거예요. For an hour, 1시간 동안. 시간이 뭐뭐 동안이라고 할 때는 for를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for 5 minutes, for 2 weeks 이런 식으로 다양한 시간을 넣어주시면 돼요. 자, 하나씩 해볼게요. 나 기다리고 있었어. I've been waiting. 1시간 동안이나. For an hour. 연결하면 I've been waiting for an hour. 1시간 동안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주 강세를 주면서 너무 무미건조하지 않게 얘기해 보시면 좋습니다. 문장을 얘기할 때 나의 감정을 담는 거죠. 다 같이 해볼게요. I've been waiting for an hour. I've been waiting for an hour. 저는 분노를 살짝 담아봤는데요. 네, 여러분만의 감정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9번째는 이 음악이 마음에 드세요 라고 해서 Do you like this music? Do you like this music? 카페에 있거나 길거리 걸어가는데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음악이 들릴 때 있잖아요. 그럴 땐 갑자기 표정이 밝아지고 몸을 약간씩 리듬을 타는 경우가 있는데요. 옆에서 이 음악 좋아하세요? 바로 물어보시면 이제 음악에 관련된 대화를 또 이어갈 수 있겠죠. 좋아하세요. 뭐뭐 하세요라는 do you를 사용해서 do you like. 나중에 하다 보면 그냥 do you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좋아하세요, 필요하세요, 원하세요. Do you like, do you need, do you want. 여기까지 한 번에 나올 수 있을 거예요. 여기까지 습관으로 만들어주시면 좋습니다. 언제까지? 주어 동사를 바로 말할 때까지. 좋아하세요, do you like. 이 음악은 this music. This music. 이 음악 좋아하세요? 이 음악 마음에 드세요? Do you like this music? Do you like this music? 이렇게 물어보면 되는 거죠. like를 그냥 좋아하다라고만 알고 있다면
좋아하다, 마음에 들다 이걸 포괄해서 함께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나중에 마음에 들다라고 할 때 like 동사가 떠오르지 않으면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야, 너 셔츠 마음에 든다, 셔츠 괜찮다라고 할 때도 I like your shirt 이런 식으로 칭찬해 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10번째는요. 일본에 가본 적 있어요? 라고 묻고 있고 영어로 하면요. Have you been to Japan? Have you been to Japan? 경험을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뭐 해본 적 있는지 Have you pp 먹어본 적 있어? 가본 적 있어? 혹은 시도해 본 적이 있니? 공부해 본 적이 있니? 뭐 다양하게 나올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는 일본에 가본 적 있는지 이럴 때 go나 come 같은 동사보다는 비동사를 사용해서 원어민들은 많이 얘기해요. 이 일본이란 곳에 있어 본 적이 있는지 묻는 거죠. 가는 동작보다는 거기에 있는 상태가 더 중요하다 보니까 Have you been to? 이렇게 많이 물어봅니다. 패턴 할 때도 이거는 빠지지 않고 등장해요. 서점에 가셔서 아무 패턴 책이나 이렇게 드셔도 이 패턴은 꼭 볼 수 있을 거고요. 제가 냈던 순간 패턴, 기초 영어야 순간 패턴에서 이 패턴은 무조건적으로 꼭 넣어야겠다라고 해서 첫 번째로 넣은 문장이기도 합니다. 자, 뒤에는 나라, 도시 다 넣어주셔도 돼요. 일본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Have you been to Japan? 만약 외국 나가서 외국인 친구를 만났는데 한국에 관련된 대화를 또 하면 괜찮겠죠? 한국 와본 적 있어? Have you been to Korea? 서울에 와본 적 있니? Have you been to Seoul? 혹은 내 고향이 뭐 울산이라면 울산에 와본 적 있으세요? Have you been to 울산? 그래서 가본 적 있어요? 와본 적 있어요? 모두 비동사를 사용해서 Have you been to? 여기까지 한 번에 딱 나오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다 같이 해볼게요. 일본에 가본 적 있으신가요? Have you been to Japan? 안녕하세요. 미니멀 영어 성지원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쉬운 영어 입영작. 평상시에 이거 영어로 어떻게 말하지 싶었던 문장들 제가 모두 영어로 바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보자들도 할 수 있게 차근차근 앞에서부터 제가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문장을 만들다 보면 나중에 어떤 문장이든지 나도 만들 수 있겠다 라는 자신감이 생길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10문장 같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은 휴가는 어땠어요? 라고 물어보고 있죠. 휴가를 갔다 온 우리 동료나 친구한테 물어볼 수 있는 영어 질문입니다. 다 같이 해볼게요. How was your vacation? How was your vacation? 어땠어요? 라고 묻고 있는데요. 어떤 행동을 묻는 게 아닙니다. 휴가가 어떠했는지 그 상태를 물어보는 거고요. 그래서 how was 패턴을 사용할 수 있겠죠. 어떻게는 how고요. 상태를 말하고 있는데 과거의 상태, 휴가님이 다녀온 거잖아요. 그래서 how was, how was. 그 다음에 당신의 휴가라고 해서 your vacation 이렇게 말했죠. 수업은 어땠어요? 그 영화는 어땠어요? 하루를 어떻게 보냈니? 이런 질문을 할 때는 how was를 떠올려 주시면 됩니다. 휴가는 어떠셨나요? How was your vacation? How was your vacation? 이 문장 기억했다가 바꿔서 사용해 보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내일 일찍 일어나야 해요 라고 하고 있고요. 강한 느낌이 될 수도 있고요. 혹은 부드러운 느낌이 될 수도 있어요. 여기서는 I need to wake up early tomorrow. I need to. 상대적으로 약간 부드러운 느낌을 사용해 봤고요. 만약 I have to를 사용했으면 하기 싫어도 반드시 해야 되는, 내일 꼭 일찍 일어나야 되는 걸 말하지만 I need to는 필요하니까, 그렇게 하는 게 맞으니까 그렇게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I need to. 나 뭐뭐 해야 돼. 그럴 필요가 있거든. Wake up early. Wake up 하면 눈을 번쩍 뜨면서 일어나다를 말하고요. Wake up early는 일찍 일어나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I need to wake up early. 의미단이 하나, 두 개 등장했고요. 마지막 시간 표현, 내일을 나타내는 tomorrow. 이걸로 끝냈습니다. 그래서 좀 길어 보이지만 나 뭐뭐 해야 돼. I need to. 일찍 일어나다. Wake up early. 내일 tomorrow.
I need to wake up early tomorrow. 이렇게 완성을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다 같이 해볼게요. I need to wake up early tomorrow. 완성된 문장은 계속 입으로 따라하면서 중얼중얼 말씀해 주셔야지 입에 착 달라붙어서 아는 문장에서 쓸 수 있는 문장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를 찾고 계세요? 제가 막 이것저것 뒤지고 있으면 친구가 와서 묻죠. What are you looking for? What are you looking for? 여기서 look for 하면 찾다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찾았다에 가까운 건 find고 look for는 어딨지라고 찾아 헤매는 듯한 그런 뉘앙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I'm looking for 진행형을 사용해서 나 지금 찾고 있어. 이 패턴 또 많이 사용하거든요. I'm looking for my phone. 내 폰이 어딨지 하면서 전화기를 찾는 그런 상황을 말해주기도 하고요. 여기서는 Are you looking for? 당신한테 물어보고 있고 질문을 하고 있죠. 뭐뭐를 찾고 있나요? 라고 물어보는 게 됩니다. 가장 앞에 what을 붙이면 무엇이 궁금한 거죠? 그래서 What are you looking for? 무엇을 찾고 있나요? 못 찾고 있어 라는 의미가 됩니다. 다 같이 해볼게요. What are you looking for? What are you looking for? 그에 대한 대답은 I'm looking for my phone. I'm looking for my key.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돼요. What are you looking for? I'm looking for blah blah. 이런 식으로 주고받는 대화도 한번 스스로 해보시면 좋습니다. 틀려도 되니까 제가 말씀드린 문장을 바탕으로 또 새로운 문장도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네 번째는 커피 마시러 갈래요? 라고 묻고 있고 이거는 영어로 Would you like to go for coffee? 이렇게 했습니다. go for를 사용해서 우리 많은 의미 단위 문장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요. go for a walk, 대표적으로 산책하러 가다 라는 의미가 있죠. 혹은 go for a run, 달리기 위해서 나가는 거, 달리러 가다 라고도 되고요. 뒤에는 coffee를 붙이면 go for coffee, 커피 마시러 가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커피를 마시다 보다는 커피 마시러 가는 모습을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앞에는 would you like to가 있죠. would you like to는 공손하고 격식 있는 느낌으로 뭐뭐를 원하시는가요? 라고 물어보는 게 돼요. 편하게 말하면 do you want to? 공손하고 격식 있는 느낌이면 would you like to?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뭐 하실래요? would you like to? 커피 마시러 가다. go for coffee. 그래서 두 개를 더하면 어떻게 되죠? Would you like to go for coffee? 커피 마시러 갈래요? 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공손한 의미를 생각하면서 말투부터 약간 격식 있게 Would you like to go for coffee? 좀 오버해도 괜찮습니다. 차라리 그럴수록 더 좋아요. 150%로 얘기하면 실전에서는 100 정도를 말할 수 있을 겁니다. 한번 더 해볼게요. Would you like to go for coffee? Would you like to go for coffee?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요. 오늘 밤까지 이걸 끝내야 해요. 라고 얘기하고 있죠. 저 이거 끝내야 합니다. 오늘 밤까지. 이렇게 어순을 잡고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 I have to finish this by tonight. 문장이 완성됐죠. 일단 주어 동사, 내가 뭘 한다. 이걸 먼저 얘기해 줘야 되는데 나는 끝낸다. I finish. 이렇게 하기 조금 어색하죠. 그냥 끝내다가 아니라 끝내야 합니다. 반드시 끝내야 해요 정도의 느낌이라면 have to를 사용해 주시면 돼요. 아까 전에 need to 이걸 사용해서 필요하니까 해야 된다 라는 느낌으로 얘기했다면 have to는 하기 싫어도 반드시 해야 되는 강한 의무감을 말합니다. I have to finish this. 이거 꼭 끝내야 돼. 약간 이런 말투로 얘기해 보시면 그 느낌을 잘 살릴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by라고 하면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이 시간과 함께 사용하면 어디까지가 됩니다. 그래서 데드라인의 느낌을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죠. By tonight. 그러면 오늘 밤을 데드라인으로 잡고 그까지 끝내야 된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나 반드시 해야만 해. I have to. 이거를 끝내는 거. Finish this. 그게 오늘 밤까지야.
by tonight. 자, 이렇게 흐름을 잡고 한 덩어리씩 꺼내주시면 됩니다. 한 번 더 해볼까요? 나 반드시 해야만 해. I have to. 이걸 끝내다. Finish this. 오늘 밤까지. By tonight. 자, 이렇게 하면 머릿속에 살짝 남게 되고요. 한번 끝까지 가보는 거예요. I have to finish this by tonight. 꼭 끝내야만 한다는 그 느낌을 머릿속에 상상하면서 연기해 볼게요. I have to finish this by tonight. 조금 더 자연스러워졌죠? 이거를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6번째는 아침에 뭐 드셨어요? 라고 하고 있죠? 무엇을 드셨나요? 아침으로. 영어로 What did you have for breakfast? What did you have for breakfast? 이렇게 만들어 왔죠? 무엇이 궁금할 때는 가장 앞에 what을 넣어주시면 돼요. What is your name? 너의 이름은 무엇이니? What do you do? 평상시에 무엇을 하시나요? 이렇게 무엇이 궁금할 때는 문장 앞에 what. 그리고 did you have라고 했는데요. did you라고 해서 뭐뭐 하셨나요? 과거를 질문을 하는 겁니다. What did you? What did you? 무엇을 뭐뭐 했나요가 되고요. 뒤에 동사 have를 사용해서 가졌나요가 아니고 여기서는 먹었나요? 라고 묻고 있습니다. 먹다, 마시다라고 할 때도 동사 have를 활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What did you have? 뭘 먹었니? For breakfast. 아침으로 뭘 먹었니? 아침을 위해서보다는 아침으로 정도로 번역해 주시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럽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 같이 해볼게요. What did you have for breakfast? What did you have for breakfast? 여기서 아침을 점심, lunch, 저녁, dinner 이런 식으로 바꿔주시는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저녁으로 뭘 드셨나요? What did you have for dinner? 점심에는 뭐 드셨어요? What did you have for lunch? 단어 바꿔서 세 문장으로 만들 수도 있겠죠? 7번째는 우산을 가져왔어야 했는데 아주 진한 아쉬움. 했어야 되는데 안 했네. 이런 느낌을 담아서 얘기할 때는요. I should have brought an umbrella. I should have brought an umbrella. 이렇게 해볼게요. should have pp. 짧게 축약형으로 하면 should have pp. 이렇게 할 수 있고요. 이거는 과거에 했어야만 했는데 하지 않은 아쉬움을 말하고 있습니다. should have를 축약형 should have. 이렇게 발음 연습해 주시면 원어민과 비슷하거든요. 그럼 말할 때도 좋고 들을 때도 내가 아는 대로 should have이라고 얘기하네. 바로 그거구나. 더 반갑게 맞이할 수 있을 거예요. bring, 가져오다의 pp 형태가 brought거든요. 그래서 I should have brought. 가져왔어야 했는데 이제 비 소식을 봤는데 뭐 얼마 안 오겠지라고 나갔는데 비가 너무 많이 오는 겁니다. 그럴 때는 가져올 거라고 후회되죠. 그 느낌이 바로 I should have brought an umbrella. 우산 하나 가져올 걸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한 번 더 해보는데요. 특히 조동사 뭐 have to나 should pp나 should 같은 것들은 느낌 동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느낌을 잘 살려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거를 무미건조하게 I should have brought an umbrella. 우산을 가져왔어야 했는데 어색하잖아요. 우산 가져왔어야 했는데 이 느낌으로 I should have brought an umbrella. 이렇게 하면 듣는 사람도 와 정말 영어 자연스럽게 잘한다 라고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살짝만 더 해주시면 됩니다. 한 번 더요. I should have brought an umbrella. 그렇죠? 8번째는 여기 얼마나 자주 와요? 얼마나 자주라는 빈도수를 물어보고 있고요. 이거는요. How often do you come here? How often do you come here?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How often do you까지는 패턴처럼 기억해 주셔도 괜찮고요. How often은 얼마나 자주, do you는 뭐뭐 하세요. 연결하면 How often do you? 얼마나 자주 하시나요? 라고 묻는 겁니다. 뒤에 come here, 여기 오다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연결하면 얼마나 자주 여기 오세요? 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제가 패턴 책에서도 How often do you?
이거 많이 설명해 드렸는데 뒤에 여러분이 하는 뭐 덩어리 표현들 take a shower 더하면 샤워는 얼마나 자주 하세요? study English를 더하면 영어 공부는 얼마나 자주 하세요? call your mother. 어머니한테 전화 얼마나 자주 드리세요? 얼마든지 말할 수가 있겠죠. 아는 표현 넣어서 바꿔보시면 또 그 또한 재미가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9번째는요. 그들은 지금 공부하고 있을 겁니다. 공부하고 있어요가 아니라 있을 겁니다 라는 이거는 영어로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They must be studying now. They must be studying now. 그렇죠? must를 한번 활용해 보도록 할게요. must는 반드시 해야 한다는 의무감을 나타낼 때도 사용할 수 있지만 틀림없이 뭐뭐일 거야. 이런 추측을 나타낼 때도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they are studying이 아니라 they must be studying이라고 말하면 그들은 틀림없이 지금 공부하고 있을 겁니다 라는 아주 강한 추측을 나타내는 겁니다. now는 지금이죠. 그래서 지금 걔네들 분명히 공부하고 있을 거야. 지금 시간에 공부하는 건 틀림없어. 왜냐하면 내일 아침 중요한 시험이 있거든. 이런 식으로 어떤 이유에 의해서 자기가 추측을 아주 강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할 때부터 they must be 어색하죠. 어떻게 하면 되죠? They must be studying now. 아주 강하게 확신을 가지면서 얘기해 주셔야 돼요. 한 번 더 해볼게요. They must be studying now. They must be studying now. 그렇죠? 마지막 10번째는요. 이거 어떻게 하는지 보여주실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고 있고요. 영어로 해볼게요. Can you show me how to do this? Can you show me how to do this?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Can you 뭐뭐 해줄 수 있나요? Show me 나에게 보여주다. 뭘 보여주죠? How to do this. 이걸 하는 방법. 이렇게 구성이 되고요. 좀 더 자세히 보면 내가 뭐뭐 해도 될까요? 주어가 I면 can I 이렇게 되고 상대방 you한테 물어보면 can you 뭐뭐 해줄 수 있어요? 라는 부탁을 나타낼 때 주로 사용하고요. show 이건 보여주다거든요. 이렇게 뭐뭐 해주다라는 그런 동사는 뒤에 누구한테 보여주는지 무엇을 보여주는지 이게 순서대로 등장합니다. 뒤에 보시면 show 다음에 me 나에게 보여주는 거고요. 뭘 보여주죠? How to do this. How to 동사라고 하면 뭐뭐 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how to do this라고 하면 이걸 하는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나눠보면 뭐뭐 해줄 수 있어? 뭘 해주냐면 나한테 보여줄 수 있는지 근데 그게 뭐냐면 이걸 어떻게 하는지 이런 식으로 간다고 보시면 돼요. 완벽한 한국어로 만드시는 것보다 그냥 이 흐름대로 쭉 이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들어오면서 이해가 되는 거죠. Can you show me how to do this? 이게 아주 빠르게 되면 Can you show me how to do this? 이렇게 쭉 이어서 갈 수 있는 겁니다. 한 번 더 해볼게요. Can you show me how to do this? Can you show me how to do this? 이거 어떻게 하는지 보여주실 수 있나요? 라고 하는 거죠. 안녕하세요. 미니멀 영어 성존입니다. 이번 시간은 영어 입영작을 해볼 건데요. 오늘 하루 어땠어요?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생활 속에서 많이 쓰는 것들을 영어로 한번 다 바꿔볼 겁니다. 이런 문장들을 3초 안에 바로바로 얘기할 수 있으면 이걸 이어서 프리토킹까지 갈 수 있겠죠? 일단 초보자분들은 영어 문장 만들기 이것부터 차근차근 해보시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 10개 문장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장은요. 오늘 하루 어땠어요? 라고 묻고 있습니다. 저녁에 이제 집에 와서 이제 다 가족들이 모이겠죠? 그럴 때 안부상할 수 있는 오늘 하루 어땠어? 괜찮았어? 라고 묻는 표현은요. How was your day? How was your day? 자주 보시는 분들은요. How was 이거를 패턴처럼 얘기할 수도 있을 건데요. How는 어떻게, was는 과거의 상태를 말해주고 있죠. is라고 했으면 현재일 건데 어땠어? 오늘이라면 뭐 아침이라든지 어젯밤이라든지 이렇게 예전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 was를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How was? How was? 여기까지 마치 한 단어처럼 쭉 이어서 얘기해 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무엇이 어땠는지만 넣어주시면 완성되죠. Your day, 너의 하루를 말하고 있습니다. How was your day? 뭐 엄청 긴장해서 말하기보다는 정말 가볍게 툭 던질 수 있는 말이죠. How are you? Thank you. 이런 것처럼 How was your day? 이렇게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도록 연습해 주세요. 이게 익숙해지면 나중에 How was the movie? 그 영화는 어땠니? How was your trip? 너의 여행은 어땠니? 이런 식으로 다양한 안부를 물어봐 줄 수 있을 겁니다. 오늘 하루 어땠어요? 다시 해볼까요? How was your day? How was your day? 그리고 두 번째는요.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어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 그때 왜 그거 못 끝냈어? 그게요. 한 5시간은 필요한 작업인데 주어진 시간이 한두 시간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럴 때는요. I didn't have enough time. I didn't have enough time.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어요 라고 해주면 되는데요. 일단 영어 문장 만들 땐 주어 동사부터 떠올려 주시면 되는데 여기는 시간을 주어로 두기에는 뭔가 애매하죠.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내가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충분한 시간이. 이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주어는 I, 나로부터 많이 출발하거든요. 나 없었어는 I didn't have. 그냥 없어라고 지금 없다라고 하면 I don't have. 현재 시제 don't를 사용하겠는데요. 과거는 didn't.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만들지 않았어요. 내지 않았어요. 이런 식으로 과거에 무언가를 하지 않았다. I didn't. I didn't. 그리고 I didn't have까지 하면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뭐가 없었어요 라고 볼 수 있겠고요. 뭐가 없었죠? Enough time. 충분한, 이게 바로 enough인데요. 충분한 시간이라고 말한다면 enough time. enough time. 이렇게 말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I didn't have enough time. I didn't have enough time. 그리고 세 번째는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라고 질문을 하고 있고요. 뭔가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헷갈리고 기억이 잘 안 나는 겁니다. 그럴 때는 아주 정중하고 공손하게 혹시 다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라고 해주면 좋은데요. 이걸 영어로 해볼게요. 공손하게 하면 Could you please repeat that? Could you please repeat that? 이렇게 들어가죠. Could you? 보통 can you로 많이 얘기하는데요. 뭐 해줄래? Can you? 그런데 이걸 could you라고 바꾸면 과거라기보다는 이 확률을 좀 떨어뜨려서 공손한 느낌을 주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can you가 해줄 수 있어라면 could you는 혹시 해줄 수 있나요? 이런 느낌이 되는 거죠. please까지 넣으면 아주 공손한 느낌, 극대화되겠죠? Could you please? 혹시 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그 다음에 어떤 부탁을 하는지 여기서 보겠는데요. Repeat that. 다시 한번 말하다. Repeat. 강세는 뒤에 있습니다. Repeat이 아니라 Repeat. Repeat. 이렇게 뒤에 주시면 돼요. 그거를 다시 말하다. Repeat that. 그래서 연결하면 Could you please repeat that? Could you please repeat that?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는요. 저는 음악 듣는 것을 좋아합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들, My hobby is, 내 취미는 뭐뭐입니다. 이렇게 말하기보단 원어민들은 보통 I like to listen to music. I like to listen to music. I like to 패턴을 더 많이 사용합니다. 뭐뭐 하는 걸 좋아한다. 그 말은 내가 평상시에 자주 하고 취미로 하는 활동들을 얘기하죠. 음악 감상을 하다. 네, 그냥 listen 이것만 기억하기보다 listen to music 이렇게 외워주시는 게 좋아요. 덩어리 표현들은 제가 언제나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샤워를 합니다. Take a shower. 빨래를 해요. Do the laundry. 음악을 듣습니다. Listen to music. 이런 식으로 제가 어떤 말을 툭 던졌을 때 영어로 바로바로 나올 수 있으면 성공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 단위 붙이면 문장이 금방 완성되죠. 저 음악 듣는 걸 좋아해요는
저는 뭐뭐를 좋아해요. 음악 감상을 하다. I like to listen to music. I like to listen to music. 이렇게 연습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는요. 친구를 만나 커피를 마실 거예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할 일들을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뭔가 할 거야 이 느낌보다는 나 그러려고 미리 좀 계획이 돼 있는 그런 느낌이라면 I'm going to meet my friend for coffee. I'm going to meet my friend for coffee. 이런 식으로 I'm going to 패턴을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I will도 괜찮은데 I will보다 조금 더 계획적이고 미리 생각하고 있던 그런 미래를 얘기한다고 보시면 돼요. I'm going to 나 뭐뭐 할 거야. 뭐 할 거야? Meet my friend. 내 친구를 만날 거야. 네, 항상 동사부터 나온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한국어로는 친구를 만나다. 영어로는 만나는데 그게 누구냐면 내 친구야. 이런 식으로 항상 습관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보통 목적을 얘기할 때 위에서라고 알고 있는 for를 정말 많이 활용하거든요. 그래서 for coffee라고 하면 커피를 위해서라기보다 커피 마시러. 여기서 음식이면 음식 먹으러라는 의미가 되고 이런 액체가 등장하면 무언가 마시러 간다. 이렇게 되겠죠? 상황에 따라서 변경해 주시면 됩니다. I'm going to meet my friend for coffee. 길어 보이지만 덩어리 3개입니다. 뭐뭐 할 거야? I'm going to. 친구를 만나다 meet my friend. 커피 마시러. for coffee. 이거를 하나씩 연습해 주시고 나중에는 정말 자연스러움을 연기해 주시면 돼요. 처음엔 연기지만 나중에 계속 하다 보면 연기가 아니라 정말 자연스럽게 나올 겁니다. I'm going to meet my friend for coffee. 어깨를 으쓱하면서 얘기해 주시면 정말 멋있겠죠? 하지만 그 전에 이렇게 잘게 쪼개서 반복한다는 거 함께 기억해 주세요. 자, 그리고 6번째는요. 식료품을 좀 사야 해요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영어로 바꾼다면 I need to buy some groceries. I need to buy some groceries. 이렇게 들어갔죠? 가장 먼저 패턴처럼 앞부분을 한번 유심히 보시면 좋은데요. 내가 need, 필요하다. to, 뭐뭐 하는 것을, 미래 느낌을 to에 담을 수 있어요. 그래서 I need to라고 하면 나 뭐뭐 할 필요가 있어. 이걸 우리가 평상시 일상생활에서 뭐뭐 해야 해요 라고 많이 얘기합니다. 반드시 해야 한다기보다는 어떻게 필요하니까 해야 돼. 이런 느낌에 가깝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집에서 먹을 거를 딱 뭔가 해 먹으려고 봤더니 식료품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뭐야? 요리를 하려고 해도 식료품이 없네. 그럴 때 혼잣말로 I need to buy some groceries. 네, 우리가 상대방이 없어도 일상생활에서 혼자 중얼중얼거리면서 연습할 수도 있으니까 나중에 먹을 거 떨어지면 이 표현 혼자서 한번 복습해 주세요. 참고로 식료품은요. groceries 앞에 강세 주면서 groceries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좀 사다라고 해서 조금 some을 붙여서 I need to buy some groceries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막 짐 챙겨서 슈퍼 가려고 하는데 뒤에서 Where are you going? 너 어디 가는 거니? 나 I need to buy some groceries. 네, 상대방이 당황하고 말건 우리는 한번 영어로 얘기해 봐도 괜찮겠죠? 그 다음 7번째는요. 직업이 뭐예요? 라고 묻습니다. 이거 현재 시제와 현재 진행형을 우리가 비교할 때 정말 많이 가지고 오는 예시 중에 하나인데요. What do you do? 직업이 뭐예요? What do you do? 이거는 그냥 통째로 이해 못해도 외워줘도 좋을 만큼 많이 쓰이는 표현입니다. 낯선 사람 만났을 때 우리가 서로 질문하잖아요. 어디서 왔어요? Where are you from? What's your favorite? blah blah. 이런 것과 더불어서 What do you do? 직업도 정말 많이 물어보거든요. 한국 사람들은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아이고 형님이시네요. 이렇게 많이 하는데 이 영어권 사람들이랑 얘기할 때는 나이 얘기는 조금 그렇고요. 직업을 많이 물어보곤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마케팅 관련 일을 합니다라고 하면 저도 마케팅 관심 있는데 이런 식으로 좀 더 이어갈 수도 있겠죠. 참고로 지금 뭐 하고 있어? 진행형은 What are you doing?
지금 이 순간에 너 뭐를 하고 있는지 궁금할 때 쓰는 거고요. 현재 시제, 늘상 하는 현재 시제를 사용하면 What do you do? 그래서 평상시 우리 늘 하는 일 뭐가 있죠? 바로 직업이 되겠죠. 하루 우리가 24시간 중에 자는 시간 빼고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게 바로 일이잖아요. 그래서 What do you do? 직업이 뭐예요? 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직업이 뭐예요? What do you do? What do you do? 이렇게 되죠. 그리고 여덟 번째는요. 지하철 가는 길을 알려주실 수 있나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하철역은요. Subway station 이렇게 되는데요. 가장 간단한 표현으로는 Where is the subway station? 지하철역은 어디에 있죠? 이게 있는데요. 조금 더 우리가 공손하게 이렇게 어디 있는지 알려주실 수 있으세요? 라고 한다면 Can you tell me the way to the subway station? 이런 식으로 조금 더 길게 만들어 주셔도 좋습니다. 문장 구조를 한번 파악해 볼까요? 우리가 Could you please 혹시 해줄 수 있나요? Could you please repeat that? 앞에서 이런 표현도 했었죠? 그런데 이거는 공손한 느낌이고요. 일반적으로 가볍게 물어볼 때는 Can you 정도면 충분합니다. Can you tell me? 나한테 말해줄 수 있나요? 뭘 말하죠? The way. 길을 말해줄 수 있나요? 근데 어디로 가는 길이죠? To the subway station. 조금 길어서 헷갈릴 수도 있는데요. 영어에서는 이런 식으로 동사 나오고 말해줄 수 있다. 뭘 말하는데? 길을 물어보는구나. 어떤 길인데? 이렇게 확장해가는 느낌을 상상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항상 한국어만 쓰다 보니까 이렇게 어순이 다르고 말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헷갈릴 수 있는데 계속해서 저랑 같이 연습하는 시간만이라도 이거를 한번 몸에 익혀보는 거죠. 자, 다시 해볼게요. 나한테 말해줄 수 있어? Can you tell me? 그 길을 The way 어디로 가냐고? 지하철역이지. To the subway station. Can you tell me the way to the subway station? 한 번 더요. Can you tell me the way to the subway station? 지하철역 가는 길을 알려주실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이 되는 거죠. 요거 앞에서부터 한번 차근차근 Can you? Can you? Can you tell me? Can you tell me? Can you tell me the way? Can you tell me the way? Can you tell me the way to the subway station? 이런 식으로 확장해 가면서 연습하는 걸 추천드릴게요. 단번에는 안 되더라도 연습하면 나중에 긴 문장도 잘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는요.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뭐예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What do you do? 직업을 물어보기도 하지만 처음 만난 사람끼리 우리 취향도 많이 물어보죠. 그래서 가장 좋아하는 땡땡은 뭐야? 이 질문은 제가 추천드립니다. What's your favorite food? What's your favorite food? 이 질문인데요. What's your favorite? 여기까지 한 번에 기억해 주시면 좋아요. 무엇입니까는 what. What is your favorite? 너가 가장 좋아하는 건 뭐야? 라고 묻는 거고요. 보통 뒤에 대상이 잘 등장하겠죠? 음식은 food. What's your favorite food?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뭔가요?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What's your favorite food? What's your favorite food? 이렇게 되는 거죠. 나중에 뒤에 바꿔서 What's your favorite game? 가장 좋아하는 게임은 무엇인가요? 혹은 What's your favorite bread? 가장 좋아하는 빵은 뭐예요? 이런 식으로 주제에 맞는 걸 물어보시면 됩니다. 마지막 열 번째는요. 저는 슈퍼마켓에 가야 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고 이거를 바꿔보면요. I need to go to the supermarket. 여기서 한 번 더 나왔죠? I need to. 슈퍼마켓에 갈 필요가 있으니까 필요하니까 가야 합니다. 어떤 물건을 구입해야 된다면 I need to. 가야 해요. 동사까지 한번 해볼게요. I need to go. I need to go. 여기 동사도 한 번에 붙여서 얘기하는 것도 연습해 주셔도 좋고요. 그리고 가다라고 하면 보통 어디로 가는지를 많이 궁금해 하거든요. To the supermarket. 슈퍼마켓에 가다. I need to go to the supermarket.
to를 사용해서 어디 방향성,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를 말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나누는 거에 따라서 I need to go to the supermarket. 이것도 괜찮고요. I need to go to the supermarket. 이렇게 해주셔도 괜찮아요. 어떻게 해도 괜찮으니까 단어가 아니라 덩어리로 얘기한다. 이걸 기억해 주세요. 한국어 문장을 영어 문장으로 3초 안에 바꿀 수 있도록 제가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초보자 전용 영어 문장 만들기 강의인데요. 영어 문장 입에서 맴돌고 잘 나오지 않으셨던 분들은 오늘 저와 했던 그대로 한번 만들어 보세요. 아마 지금보다 훨씬 더 잘 만들어지고 마음이 편안해지신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10문장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장은 저는 회의에 없었어요인데요. 이걸 영어로 해볼까요? I wasn't at the meeting. I wasn't at the meeting. 내가 회의에 없었다는 상태를 말해주고 있죠. 그런데 현재가 아니고 없었어요. 없어요가 아니니까 과거입니다. 그래서 I was not. 줄여서 I wasn't. 이렇게 되는 거죠. 만약 지금 없다고 얘기하면 I'm not. 이렇게 할 건데 과거니까 I was not.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회의에 at the meeting. 회의라는 걸 콕 집어서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I wasn't at the meeting. 보통 부정문은 강세를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I wasn't at the meeting이라고 무미건조하게 하는 것보다 I wasn't at the meeting. I wasn't at the meeting.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럽습니다. 저는 회의에 없었습니다. I wasn't at the meeting. 어떤 상태를 말할 때 비동사, 그리고 과거는 was. 이렇게 나온다는 거 계속해서 입을 통해서 얘기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전화기 좀 써도 될까요? 라고 하고 있죠. 내가 뭐뭐 해도 될까요? 당신의 전화기를 쓰다. 이렇게 두 가지 의미다니 생각해 보면 Can I use your phone? Can I use your phone? 이렇게 되고요. 누군가에게 부탁한다면 너 뭐뭐 해줄래? Can you? 내가 뭐뭐 해도 될까? Can I? 이렇게 바꿔주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내가 뭐뭐 해도 될까니까 can I고요. 사용해도 될까? 너의 폰을. Use your phone. 항상 동사부터 나온다는 거. 주어가 나왔으면 동사가 바로 이어서 나와야 됩니다. 한국어로는 전화기를 쓰다. 영어는 쓰는데 그게 전화기야. 이런 어순이 다르기 때문에 좀 헷갈릴 수 있는데 계속해서 많이 얘기해 보셔야 돼요. 한 번 더 해볼게요. Can I use your phone? Can I use your phone? 실제로 전화기를 빌린다고 생각하고 얘기해 보세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그들은 유학을 갈 예정입니다. 라고 하고 있고 이거는 They're going to study abroad. They're going to study abroad. 미래를 말할 때 앞으로 뭔가를 할 거라고 얘기할 때 will, be going to, be 플러스 ing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거 이거 세 개거든요. 두 가지를 비교해 보면 첫 번째 will 이거는 순간적으로 나 뭐뭐 할 거야 이런 느낌이고 그 전에 좀 계획이 있거나 좀 생각해 놨거나 이렇게 사전 작업이 있을 때는 be going to가 더 잘 어울립니다. 여기서는 be going to를 사용해서 뭐뭐 할 예정입니다 라는 느낌을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They're going to 그냥 순간적으로 야 걔네들 갈 거야 이렇게 정하는 게 아니라 그 전부터 뭐 학교도 한번 생각해보고 유학 가야겠다라고 마음도 먹고 이런 상태라면 they're going to. They're going to. 주어에 따라서 I'm going to, she's going to, they're going to. 비동사도 함께 따라오시면 좋습니다. 거기서 이제 무엇을 할 건지만 얘기하면 끝나겠죠? 유학을 간다라고 하고 있는데 유학을 한다는 거는 외국에서 공부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풀어서 말하면 study abroad, study abroad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공부하는데 해외에서 공부하는 거. 그래서 두 가지 합쳐보면 They are going to study abroad. They are going to study abroad. 그들은 유학을 갈 예정입니다. 라는 말이 완성되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는요. 우유가 냉장고에 있어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I'm so thirsty. 나 목말라요. 라고 막 이렇게 하고 있으면 어머니께서 말씀하시죠.
우유 냉장고에 있어. 그거 마셔. 영어로 The milk is in the fridge. The milk is in the fridge. 보통 사물주어, 우유나 핸드폰이나 방이나 이런 걸 꺼내는데 좀 어색함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사실은 거의 사람 주어가 대부분이다 보니까 이거 꺼내도 되나? 막상 생각을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몇 번 경험하다 보면 이렇게 풀어가면 훨씬 쉽겠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우유의 입장에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The milk, 우유는 is, 우유가 막 어떤 행동을 하진 않죠. 보통 상태를 말해주는 경우가 많으니까 비동사 is를 더했습니다. The milk is, 우유가 어떤 상태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어떤 상태죠? In the fridge, 냉장고 안에 있는 상태다. 즉 우유가 냉장고에 있어요 라고 하고 있죠. 어떤 공간 안에 있다라고 할 때는 in이 가장 잘 어울립니다. 냉장고라는 공간에 갇혀 있죠. 그래서 The milk is in the fridge. The milk is in the fridge.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뒤에 대상을 바꿔서 얘기해 주셔도 괜찮고요. 혹은 냉장고를 방으로 바꾸거나 앞에 있는 주어를 사람으로 바꾸거나 이런 것도 괜찮겠죠. 물론 철수 is in the fridge 하면 철수가 냉장고에? 굉장히 어색한 문장이 되지만 철수 is in the room. 철수가 방 안에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괜찮겠죠?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한 이 단어를 살짝씩 바꿔가면서 연습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5번째는요. 이해하셨어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설명을 한 다음에 이해했어? 라고 묻는다면 Did you get that? Did you get that? understand 아닌가요? 라고 할 수도 있고 이해하다가 뭐지? 라고 할 수도 있는데 understand보다 get 이 동사가 구어체에선 더 편하게 많이 사용됩니다. 사실 get 동사가 많은 의미가 있거든요. 도착하다, 도달하다는 의미도 있고 뭔가를 얻거나 받다라는 의미도 있고요. 하지만 이해하다라는 말로도 많이 사용하는데요. 이 get 동사의 기본 느낌을 한번 생각해 보면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뭔가 없던 것에서 있는 걸로의 변화. 그래서 두 손에 아무것도 없었는데 뭔가를 얻었어. 혹은 저 위치에 있다가 새로운 위치로 가게 됐어. 이런 상태의 변화를 나타내는 거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몰랐는데 아는 상태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이해했다가 되는 거죠. Did you? 뭐뭐 하셨어요? 라는 의미가 되고요. Get that. 그것을 이해하다. 그래서 설명을 다 하고 이해했어? 잘 알아들었니? 이렇게 할 때는 Did you get that? Did you get that? 대답 표현도 많이 사용하는데 I get it. 현재로 말하기도 하고요. I got it. 나 이해했어.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Did you get that? Yeah, I got it. 이런 식으로 한번 질문 답변 스스로 한번 셀프로 해보셔도 좋습니다. 이해하셨어요? 뭐라고요? Did you get that? Did you get that? 그리고 6번째는 그녀는 매우 바빴어요. 바빠요가 아니라 바빴어요라는 과거 상태를 말해보도록 할게요. 과거, 어제일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몇 시간 전일 수도 있겠고요. 막 얘기하다가 걔 진짜 바빴거든. 이렇게 말한다면 She was very busy. She was very busy. she 다음에 과거 was가 바로 등장해 주시면 됩니다. She was. She was. 그녀는 어떤 상태였어요. 만약 지금 바빠요라고 하면 she is. 바빴어요라고 하면 she was. 이런 것들이 생각하지 않고 바로 나올 정도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아주 매우 바빴다라고 해서 very busy. very. 보통 여기는 강세를 들어가는 게 더 자연스럽겠죠? 매우 바빴어요. 이것보다는 매우 바빴어요. 이런 느낌이 잘 어울리잖아요. 그래서 she was very busy. She was very busy. 그녀는 매우 바빴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번째는요. 이 영화 본 적 있어요? 라고 묻고 있고 영어로 Have you seen this movie? Have you seen this movie? 뭐뭐 한 적 있어요? 라고 하면 바로 have you를 떠올려 주시면 돼요. 먹어본 적 있어요? 가본 적 있어요? 한번 시도해 본 적이 있나요? 이렇게 경험을 모를 때는 현재 완료가 잘 어울리거든요. 예전부터 지금까지 해본 적 있냐? Have you pp?
영화를 보다라고 할 때 보통 see the movie, watch the movie 이 두 개 동사 많이 사용하는데 이번엔 see를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see의 pp 형태는 seen. 그래서 have you seen this movie? 이 영화를 본 적 있는지 그 경험을 묻고 있습니다. 일단 have you라고 한 다음에 동사의 pp 형태를 말씀해 주면서 뭐뭐 해본 적 있는지를 물어볼 수 있겠죠. 이 영화 본 적 있어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Have you seen this movie? Have you seen this movie?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8번째는 그는 한국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라고 하고 있고 이거는 He is learning Korean. He is learning Korean. 이렇게 하고 있죠. 지금 배우고 있다고 하면서 be 플러스 ing 진행형을 사용했습니다. 보니까 저기 방 안에서 열심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면서 배우고 있는 거예요. 얘 지금 뭐 하고 있어? 지금 연락을 안 받네. 뭐 철수라면 걔는 지금 한국어 배우고 있지. He's learning Korean. 진행형을 자연스럽게 다른 시제랑 헷갈리지 않게 얘기하기 위해서 뭔가 하고 있다고 할 때는 주어와 그 다음에 비동사까지 함께 He is. 만약 내가 하고 있다면 I'm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동사에 강세 주면서 ing로 learning Korean. learning Korean. 그래서 나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He is learning Korean. 이렇게 되면 완성입니다. 이게 습관될 때 동안 열심히 따라해 주세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He is learning Korean. 그는 한국어를 배우고 있어요. He is learning Korean.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9번째 문장은 도서관은 9시에 문을 엽니다 라고 하고 있고요. 주어 동사부터 찾아주세요. 도서관은 문을 엽니다. 그 다음에 추가 느낌 9시에 이렇게 들어간다면 The library opens at 9. 그렇죠. 사물주어, 어떤 장소도 주어가 될 수 있습니다. 도서관은 엽니다. The library opens. 동사 뒤에 s를 붙는 건 주어가 3인칭 단수이기 때문이고요. 이렇게까지 한 다음에 뒤에는 장소나 시간이나 누구랑 함께 있다거나 이런 다양한 의미를 더해 주시면 되는데 이번엔 시간이죠. 시간 중에서도 어떤 몇 시 이렇게 콕 집어서 얘기할 땐 at이 가장 잘 어울립니다. 우리 시계 보면서 4시 반이네, 10시네 이렇게 콕콕 집으면 at을 사용하면 되죠. 나중에 요일은 on을 사용하고 연이나 달은 in을 사용한다. 이런 것들이 이론적으로 머리에 있을 수 있지만 딱딱 보고 나도 모르게 at 9, at 2, at 3:30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으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딱 보면 도서관 9시에 문 열어. The library opens at 9 이런 식으로 쭉 가주시면 되겠죠. 누군가가 도서관 몇 시에 열어요? 라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하면 되죠? The library opens at 9. 한 번 더요. The library opens at 9. 마지막 10번째 문장으로 이동해서요. 그녀는 자주 헬스장에 갑니다 라고 하고 있죠. 항상 매일 가는 게 아니고 가끔씩 가는 게 아니고 그 중간에 있는 자주의 느낌은요. She often goes to the gym. She often goes to the gym. 자주, 종종 정도가 often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밑에서부터 올라가 보면 때때로, 가끔은 sometimes. 그거보다 살짝 빈도수가 높아져서 보통이라고 하면 usually. 근데 보통보다는 좀 더 가는 거예요. 그러면 often. 그리고 항상 간다. 그러면 always.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아니 매일매일 하면 every day 이런 식으로 얘기해 줄 수도 있겠죠. 이거는 조절해 가면서 내가 한번 얘기해 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늘상 하는 일도 이렇게 빈도수에 따라서 쭉 조절해 주시면 돼요. 한 여기서는 10번 중에 9번까지는 아니고요. 한 7번 그 정도 8번 정도 간다 하면 She often goes to the gym. 헬스장에 가다 go to the gym. 이건 하나로 기억해 주세요. 자주 사용하는 덩어리 표현들은 많이 연습해서 내가 헬스장 간다. Go to the gym. 빨래를 합니다. Do the laundry. 세수합니다. Wash my face.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으면 가장 좋습니다. 여기도 3인칭 단수 주어이기 때문에 go가 아니라 goes 형태 바꿔줬고요. 그녀는 자주 헬스장에 갑니다.
She often goes to the gym. 매일 보는 건 아니고 정말 뭐 10번 중에 뭐 7, 8번은 본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돼요. 여기까지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마지막 퀴즈 하나 드릴 테니까 꼭 한번 댓글로 남기면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는 한국어를 배우고 있어요. 그는 진행 중인 동작, 지금 뭐뭐 하고 있는데 그게 한국어를 배우는 겁니다. 지금 한번 써보고 말해보면 생각보다 잘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약간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그때 적어보고 말해보면 확실히 정리가 되는 거죠. 네, 꼭 한번 해보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유용한 표현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